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조기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극우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조작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해왔다는 의혹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나오는 이 단체의 홍보 영상이 공개돼 김 후보와 이 단체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극우 성향의 이 단체가 초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인 늘봄학교에 프로그램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시킨 게 아닌지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리박스쿨이 그동안 학교 밖에선 어린이들에게 어떤 걸 교육시켰는지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를 손에 든 어린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 무대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역사 교육을 너무 잘 받으신 것 같은데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는 리박스쿨을 통해서 리박스쿨의 강의를 듣고 바른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에선 뭘 가르치고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약 제가 이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비방, 김문수 지지 댓글 조직을 운영한 의혹을 받는 이 단체는 청소년들에게 극우 역사관을 교육해왔습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제대로 알자고 주장합니다. 주로 자체 강좌를 통해 이 같은 역사관을 주입하던 이 단체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인 늘봄학교에도 손을 뻗친 걸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대와 업무협약까지 체결하고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과학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늘봄학교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창의체험 지도사 자격증을 주겠다며 댓글 조직 참여자를 모집했던 겁니다. 놓치면 안 되겠구나. 강사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사 양성하는 이런 늘봄 행복이 교실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겠다는 늘봄학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총선 2호 공약으로 늘봄학교 전면 무상화를 약속했습니다.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페어런스 케어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 학교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늘봄 학교 확대를 공약했고 사실상 임기 막바지인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최근에도 현장 점검에 나설 만큼 공을 들인 사업입니다. 극우 역사관이 공교육에 침투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당장 중지하고 전수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는 물론 교원 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며 늘봄학교 운영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등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이처럼 극우 성향의 이 단체가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한 정황은 물론 초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에까지 침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선 막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나온 이 단체의 홍보 영상을 공개하며 김 후보와 이 단체가 한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음습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거 3일을 앞두고 김만배 신학님의 대장동 커피 대선 공작이 있었고 수사받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민주당은 리박스쿨 홍보 영상에 나온 김문수 후보 모습을 공개하면서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선거대책위원장은 난립한 후보들로 보수파의 승리가 지난 2020년 김 후보가 전광훈 목사와 함께 만든 기독자유통일당의 점퍼를 입고 리박스쿨 연구원으로 지목된 인물들과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또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역시 리박스쿨 등이 주관한 극우 보수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협력사로 참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삐뚤어진 김문수 후보의 역사인식에는 이러한 네트워크와 교감의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재명 후보도 댓글 조작은 헌정 파괴 내란 행위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내란입니다, 이것도.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과 십자군 알바단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후라고 지목했습니다. 댓글 조작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혀 저는 알지 못하는데요. 더구나 댓글 이런 거 하고는 저는 전혀 리박스쿨이 댓글 다는지 알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경찰은 대선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고발 하루 만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유세 도중 비윤리적인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의 딸을 치켜 세우는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딸을 거론했는데요.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을 비하하며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가족사를 연일 거론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번에는 사회복지사인 자신의 딸과 사이의 결혼 과정을 이야기하며 고 이건희 회장의 딸을 언급했습니다.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결혼이지. 자리 보고 결혼하는 거, 또 돈 보고 결혼하는 거 다 소용없어. 그러면 이건희 회장 딸도 결혼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반대하니까. 지난 2005년 미국 뉴욕에서 숨진 이 전 회장의 막내딸을 거론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삼성 쪽은 김 후보가 언급한 결혼 반대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 가정을 추켜 세우려고 확인되지도 않은 비극적인 남의 가정사를 끌어들인 셈입니다. 김 후보의 막말 논란은 이어진 유세 현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이 후보의 지지자들을 비하했습니다. 투표를 하는데 꼭 방탄, 괴물, 독재, 총통 독재 이런 거 찍으면서 민주주의 말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또라이라 그래요.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을 비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니 정말 염치 없다. 윤석열처럼 또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서 통치할 작정이냐고 일갈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자신의 고향이자 험지로 꼽히는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을 찾아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냐며 중도 실용 메시지를 강조하고 대통령이 되면 분열과 갈등이 아닌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지막 주말 유세 장소로 경북과 대구, 울산과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먼저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안동은 자신의 뿌리이자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오의 정치를 극복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싸우게 하는 반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우두머리답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보수세가 강한 이곳 영남 지역에서 통합의 방점을 찍으며 막판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구를 찾아서도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떠냐며 중도, 실용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좌파, 우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실력파입니다. 대구를 포함한 영남권은 전국에서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게 나온 곳으로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 보수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한 가짜 보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권은 정상적인 보수 정권이 아닙니다. 가짜 보수,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 이익 집단 맞습니까? SNS를 통해선 부산에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동남투자은행으로 대규모 정책 기금을 운용해 부울경의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엔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겠다며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보훈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수도권 유세를 한 뒤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시민들이 집회에 나섰던 여의도 공원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의 동탄을 찾아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구 후보는 성평등을 주제로 유세전을 벌이며 성별 간 임금 격차를 타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막판 역전극을 이뤄낸 자신의 지역구 경기 화성의 동탄 신도시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의 폭군 윤석열과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며 김문수, 이재명 두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두 사람이 한통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호 2번 김문수, 윤석열, 전광훈 후보를 뽑는 순간 여러분이 가진 유권자로서의 한 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대통령이 되면 반대 세력을 철저히 짓밟고 젊은 세대의 마지막 희망까지 질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가 간병비 확대 등 재정이 필요한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재원 마련 방법을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선 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늘리려 할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세금이나 건강보험 늘리겠다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이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면 자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아이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두 후보가 아닌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인천과 경기, 서울을 돌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성평등을 주제로 유세전을 펼치며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당시 성폭력적 발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격했습니다. 거침없이 여성 허우가 난무했습니다. 성폭력, 여성 혐오, 내 이놈 물러가라! 권 후보는 또 대통령이 되면 10년 내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타파하고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고용 형태